네, 계속해서 52페이지 가겠습니다. 52페이지. 도체계와 정전 용량입니다. 예. 예. 뭐 도체계 부분은 우리 그 전기자기약 3장 제목이 도체계인데요. 도체계는 어떤 거냐면 전하가 있죠. 전하가 2개, 3개, 4개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는 뭐 조금 뭐 이론적으로 계산적으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고요. 일단 도체계 개념이 뭐다? 전하가 하나, 둘, 셋, 넷, 5개 여러 개가 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하고요. 정전 용량이다 하는 거예요. 전기 용어에서 보세요. 우리가 정전 용량을 한국말입니다. 한국말. 얘를 우리가 커패시턴스, 예, 단위는 페럿. 예, 대표적인 제품이 커패시턴스를 예, 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많은 제품 이름이 콘덴서가 있죠. 콘덴서. 예, 이것이 정전 용량입니다. 정전 용량. 그럼 콘덴서는 이렇게 판을 있죠. 판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이 사이에 있죠. 유전체를 집어넣어요. 유전체, 엡시론인 유전체를 집어넣어서 여기에 이 판 사이에 여기가 플러스 여기를 마이너스 이렇게 전하를 저장하는 겁니다. 보세요.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판에 있으면 서로 당기겠죠. 유전체 때문에 움직이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이 판에 전하가 딱 붙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때 정전 용량 커피턴스 값이 얼마냐면 여기에 단면적을 A, 간격을 지금 교재에서 D라고 했고요. 유전율을 엡시론이라고 했을 때 그 정전 용량 값이 얼마냐? 엡시론 D분의 S 페로스로 구해진다는 겁니다. 정전 용량이 뭐 유전율에 비례합니다. 그 다음에 넓이가 넓을수록 전하가 많이 축적되기 때문에 예, 정전율이 큰 거고요. 간격이 떨어져 있으면은 간격이면 보세요. 전하가 판에 붙죠. 판에 붙는데 간격이 떨어지면은 그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약해진 겁니다.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전하가 축적을 잘 안 되는 거예요. 전하 축적을 잘 못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간격이 넓으면 만약에 전하를 공간에 축적한다라고 하면은 간격이 넓으니까 전하를 많이 축적할 수 있겠지만 전하를 판에 축적해요. 이 안에는 유전체가 들어가서 전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격이 멀어지면 전하도 예, 저장을 잘 못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요게 콘덴서 정전 용량의 기본 공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콘덴서가 있죠. 요 콘덴서 기호로 이렇게 써요. 콘덴서 이렇게 되는데 콘덴서가 이렇게 C1과 C2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합성 정전 용량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C1과 C2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합성 정전 용량은 이것은 본문에서 유도를 하든가 저항과 비교를 하는데 C1 플러스 C2분의 C1 곱하기 C2 이렇게 전체 정전 용량을 계산합니다. 이것이 직렬 연결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C1, C2입니다. C1, C2. 얘가 병렬이다 그러면 합성 정전 용량은 C1 플러스 C2. 그냥 2개 더하면 됩니다. 얘를 우리가 병렬 연결일 때
병렬 연결할 때 합성 정전 용량은 이렇게 구해요. 그냥 병렬로 됐다가 하면 정전 용량 더하면 돼요. 직렬로 됐을 때는 C1 플러스 C2분의 C1 곱하기 C2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 정말 기본적인 겁니다. 실제 얘는 너무 쉬워서 시험에 잘 안 나올 정도예요. 정전 용량이고 그 다음에 보세요.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입니다. 콘덴서에 저장되는 에너지예요. 에너지, 영어로 에너지예요. 한국말로 일입니다. 일. 그러면 우리가 일을 W라고 씁니다. 일을 W는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예요. 콘덴서 축적 에너지. 그러면 2분의 1에 정전 용량 곱하기 걸리는 전압의 제곱. 그 다음 2분의 1에 Q는 전기량은 CV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Q는 CV라는 공식이 있어서 2분의 1에 C분의 Q의 제곱은 2분의 1에 QV.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입니다. 콘덴서에 축적된 에너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콘덴서에 축적된 에너지를 우리가 단위 최적당, 단위 최적당 이런 거요. 전체에 축적되는 에너지 말고 우리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1세제곱미터, 그러니까 요런 똑같은 기준을 잡습니다. 1세제곱미터당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인구가 5천만인가 하고 미국의 인구가 5천만인가 하고 똑같은 인구는 5천만이 맞는데 인구 밀도로 따지면 당연히 우리나라가 엄청 촘촘한 거죠. 그럼 이런 거요. 콘덴서를 두고 어떤 콘덴서는 이만한데 10을 저장하고요. 어떤 콘덴서는 이만한데 10을 저장한다. 그럼 요만한데 10을 저장하는 놈이 더 성능이 뛰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위 최적당 에너지를 물어요. 단위 최적당 에너지인데 이 값이 얼마냐면은 우리가 2장에서 했던 2분의 1의 엡실론에 전개의 세기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전개의 세기의 제곱. 그 다음에 D는 입실론 2라는 공식을 적용하면 2분의 1에 입실론분의 D의 제곱은 2분의 1 2D고 단위 최적당이기 때문에 줄 퍼 미터 세제곱이 들어가는데요. 중요한 건 이거요. 단위 최적당 축적된 에너지, 그 다음에 얘는 콘덴서 자체에 축적된 에너지가 구하는 공식이 다릅니다. 얘는 그냥 다시 콘덴서에 축적된 에너지는 정전 용량과 전압 같은 것으로 구하는 것이고요. 얘는 단위 최적당 축적된 에너지를 뭘로 구한다? 전개와 유전율, 전송 밀도 이런 것으로 구하는 공식입니다. 다시 이거 외우지 마세요. 지금 외우지 마시고 콘덴서에 축적된 에너지 콘덴서 저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코일에도 똑같이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 보시고 그 다음에 힘도 우리가 콘덴서가 있으면 그 판에 작용하죠. 플러스 Q, 마이너스 Q가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당기니까 힘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 힘도 단위 면적당 힘도 단위 최적당 에너지와 똑같습니다. 단위는 뉴턴 퍼 미터 제곱이고요. 그러니까 콘덴서에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에너지를 저장하는데 그 에너지가 얼마고 그 다음에 그 콘덴서 판과 판 사이 이런 판 플러스 Q와 마이너스 Q가 이 사이에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하는데 그 당기는 힘이 얼마다? 이것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본문에 가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53페이지 가겠습니다. 53페이지 가서 유전체예요. 유전체. 우리가 유전체라는 것은 일이 아닌 거예요. 비유전율이 일이 아닌 겁니다. 예를 들어 비유전 이런 거 공기나
공기나 진공이 아니다. 어떤 물체라는 겁니다. 뭐 나무가 될 수도 있고 물이 될 수 있고 고무가 될 수 있고 유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유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유전체. 유전체에서 일단 전기 분극이 뭐냐면 유전체입니다. 공기 중에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지금 여기에 플러스 Q가 있고 마이너스 Q가 있습니다. 여기에 유전체를 두는 거예요. 유전체를 둡니다. 이 안에. 그럼 보세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기장이 발생합니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전기장이 발생하는데 평상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보통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중성으로 되어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중성으로 되어 있는 유전체가 지금 얘가 플러스가예요. 플러스. 그러면 중성으로 되어 있다가 이런 거요. 엉망으로 되어 있다가 아유 여기 이쁜 여자들이 왔다. 아니 멋진 남자들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이쁜 여자들 왔다가 남자들 이렇게 다 모이는 거죠. 어떻게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다 모이고요. 여기는 어떻게요? 이쁜 멋진 남자들이 왔다. 그러면 여기에 여자들이 이렇게 딱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이 뭐요? 엉망으로 되어 있다가 마이너스 플러스로 어떻게 극이 분리되죠. 극이 분리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분극이라는 거예요. 분극. 다시 전개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전개 안에 유전체를 두면은 얘가 플러스가 마이너스 플러스로 극이 분리되는 현상을 분극이라고 합니다. 분극. 그 다음에 분극의 세기를 P라고 합니다. 분극의 세기를 P. 얼마나 분극이 잘 되었느냐? 분극의 세기 P를 어떻게 나타내냐면 보세요. 면적당 전기량을 얘기합니다. 면적당 전기량. 이 부분의 면적당 전기량이 얼마냐? 이 부분의 면적당 전기량이 얼마냐? 그것을 분극의 세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극의 세기에서 간격분의 간격을 하면은 넓이 곱하기 높이에요. 넓이 곱하기 넓이 하면 최적이고 Q와 간격 플러스 Q가 있고 마이너스 Q가 있고 이 사이 간격이 D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하냐면은 M이라고 해서 전기 쌍극자 모멘트라고 합니다. 전기 쌍극자 모멘트. 그래서 분극의 세기를 한마디로 우리가 시험용으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최적당 전기 쌍극자 모멘트. 다시 최적당 전기 쌍극자 모멘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적당 전기 쌍극자 모멘트. 이것이 분극의 세기가 되는 거예요. 개념 정도 분극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기학 가면은 이거 그 개념만 갖고 가셔도 훌륭한 거예요. 극이 분리되는데 얼마나 잘 분리되느냐? 그것이 분극의 세기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유전체의 정전 용량이 있습니다. 유전체의 정전 용량. 보세요. 만약 콘덴서가 있어요. 콘덴서가 이렇게 있는데, 콘덴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콘덴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만약에 공기라고 합니다. 공기라고 하면은, 우리가 정정한 C는 엡실론 D분의 S에 의해서, 공기라면 얘가 지금 엡실론 얘가 1이죠. 1입니다. 그래서 이 정전 용량 값이 굉장히 작아요. 너무 작으면 못 쓰는 겁니다. 여기 공기로 두면 못 쓴다고 보시면 돼요. 안 써요. 그런데 이 값에서 이 값이 너무 작으니까 이 안에 뭘 두느냐면
유전체를 주는 거죠. 유전체를 넣는 겁니다. 유전체를 넣으니까 정전 용량이 커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콘덴서에는 여기에 유전체를 넣어 놓은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유전체에서 이렇게 해요. 만약 콘덴서가 있으면 옆으로 그릴게요. 콘덴서 이렇게 있는데 유전체를 지금 요렇게 넣은 거, 요렇게 넣은 겁니다. 혹은 유전체를 어떻게 넣었다? 콘덴서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넣은 거, 이렇게. 지금 뭐야? 유전체를 넣었는데 이렇게 뭐예요? 얘는 뭐예요? 이 간격을 나눴다. 간격을 나눠서 유전체를 넣었고요. 얘는 뭐예요? 면적이 있는데 면적을 나눴다. 면적을 나눠서 유전체를 넣은 겁니다. 맞죠? 그러면은 간격을 나눴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이 콘덴서 1이 되고 이 부분이 콘덴서 2가 되죠. 콘덴서가 두 개로 나눠지는 겁니다. 맞죠? 간격을 나누면 콘덴서 C1, C2가 옆으로 딱 돌려보세요. 어떻게 되느냐? 직렬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직렬 연결. 그럼 3장에서 합성 정전 용량은 직렬 연결이니까 C1 플러스 C2분의 C1 곱하기 C2로 정전 용량을 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보세요. 옆으로 딱 두면 병렬 모양이죠. 병렬 C1이 여기 있고 C2가 여기 있고 C1, C2가 밑에 위에 있으니까 병렬 연결이 되는 거죠. 병렬 연결되니까 합성 정용량은 얼마? C1 플러스 C2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네. 오늘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데 다시 콘덴서의 유전체를 간격을 나눠서 넣느냐 넓이를 나눠서 넣느냐에 따라서 직렬 연결, 병렬 연결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합성 정전 용량을 구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고요. 네. 유전체의 정전 용량입니다. 네, 그 다음에 54페이지에 가서요. 전류가 있습니다. 전류가 있는데 우리가 3장에서 정리를 할 때 정전 용량을 얘기를 했습니다. 3장에서 정리를 할 때 보세요. 정전 용량 C는 엡실론 D분의 S 이게 정전 용량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 장에서 저항입니다. 저항은 똑같이 생길 때 로우 S분의 D가 돼요. 로우 S분의 D. 전기 저항이에요. 전기 저항. 저항이 뭐냐면 전류를 저항하는 겁니다. 전류에 저항하는 거예요. 전기 저항이 크면 전류가 잘 못 흐르는 겁니다. 네? 전기 저항이 크면은 전류가 잘 흐르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거요. 이렇게 했을 때 저항이라고 보면 저항. 요놈의 단면적이 S고요. 요 길이가 D입니다. D. 그러면 이 부분이 뭐냐? 전류를 방해하는 능력이요. 전류를 방해하는 능력. 만약 통로가 더 넓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이렇게 저항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넓이가 커지면은 어떻게 된다? 전류가 당연히 잘 흐르겠죠. 넓이가 커지면 이게 전류는 전하가 지나가는 건데 전하가 잘 지나갑니다. 그러면 넓이가 넓으니까 전하가 잘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전하가 잘 지나가면 전류가 잘 지나가면 당연히 저항은 작아지는 거죠. 맞죠? 그래서 저항과 넓이는 반비례하는 겁니다. 단면적이 커지면 저항은 작아지니까요. 그럼 만약 이렇게 길이가 볼게. 길이가 이런 거. 우리가 만약에 길입니다. 잘 아스팔트 길 가다가 여기가 저항 부분이 비포장길이에요. 그럼 어때요? 전류가 잘 못 흐르겠죠. 맞죠? 속도
속도가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뭐 길이가 커지면은 길이가 길어지면 간격 D가 커지면 당연히 전류가 잘 못 오를 것이고, 그러면 전류가 잘 못 오르니까 저항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과 간격 D는 비례하는 거죠. 저항과 간격 D는 비례하는 겁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식이에요. 굉장히 기본적인 식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공식을 보세요. 에이, 심심한데 R과 C를 한번 곱해볼까 해요. R, C를 곱해볼까? R 얼마? 로 S분의 D고, C 얼마? 에프실론 D분의 S를 하니까 얼마다? 약분되죠. 따라서 RC는 로 입실론이 돼요. 로 입실론. RC는 로 입실론. 따라서 우리가 저항값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면, 저항값 구할 때 R은 C분의 로 입실론, 이러한 값으로 구합니다. 정전 용량과 저항 사이에 이러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뭐 그거보다 저항이 전류의 방해 능력이고, 이 저항과 단면적 간격 사이에 작용하는 것. 그 다음에 이 로는 뭐냐면 저항률입니다. 로는 저항률입니다. 네,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은 뭐 옴의 법칙 같은 것도 회로에서 하는 건데요. 간단하게 저항은 전류분의 전압이라고 하는 이런 옴의 법칙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회로 이론 기초 부분에서 다루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저항의 단위는 옴을 쓰게 되는 겁니다. 저항, 전기저항이 뭐다? 길이와 어떤 관계, 단면적과 어떤 관계, 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전류가 있습니다. 지금 5장 제목이 전류죠. 전류. 우리가 전류는 기호로 I고 단위는 앙페어. 미국 가면 커런트라고 합니다. 커런트. 이게 전류예요. 전류의 정의는 뭐냐면, 전류 정의는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전기량입니다. 전류란 것이. 우리 전류를 쉽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전류를 교과서적인 표현은 이거예요.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전기량. 단위 시간 T분의 이동한 전기량 Q입니다. Q. 전류는 T분의 Q. 이것이 전류입니다. 이거 직류일 때고요. 직류일 때고, 교류일 때는 우리가 소문자로 써요. 교류일 때 소문자 쓰는데, 교류일 때는 계속 변합니다. 얘가 변해요. 그래서 한순간 이런 거 전류가 이렇게 갑니다. 이때 전류 0, 이때 전류 뭐 100, 이때 전류 50, 이때 전류 0, 이때 전류 마이너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교류일 때는 전류값이 시시때때로 변해요. 그래서 시간분의 전기량 이런 게 아니고 T2-T1분의 Q2-Q1, 이때 시간에서 이때 시간 빼고 이때 Q에서 이때 Q를 빼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을 좀 몇적인 미분식으로 DT분의 DQ, 이것이 교류일 때 전류를 구하는 식입니다. 전류. 그리고 전류에 대해서는 다시 보세요. I는 T분의 Q에서 전류가 이런 거죠. 시간분의 전기량인데, 따지면 이겁니다. 1초 동안에 1쿨롱이 이동하면은 1A란 거예요. 전류가 아까 첫 번째 2장에서 전하량 얘기했죠. Q입니다. Q 쿨롱 전하량인데, 그 전하량이 1초 동안에 1쿨롱이 이동하면 1A예요. 네. 1초
1초 동안에 10쿨롱 이동해도 10A죠. 그럼 0.1초 동안에 1쿨롱 이동하면 얼마요? 또 10A죠. 10A. 그러니까 짧은 시간 동안 전기량이 많이 이동하는 거예요. 전기하가 그 엄청나게 작은 전하가 많이 이동하면 전류가 큰 겁니다. 많이 이동한다는 거예요. 전류는 흐르는 거예요. 실제 흐르는 겁니다. 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 하여튼 여기까지 해서 전류고요. 그 다음에 전력과 전력량입니다. 전력과 전력량. 전력, 용어하면서 다 했던 건데, 전력을 기호로, 영어로 파워라고 씁니다. 그래서 기호로 P라고 써요. 전력을 P, 파워. 얘는 전력은 뭐냐면, 전기의 힘입니다. 매 순간에 형광등이 40W라는 것은 전기적인 힘 40W를 형광등에 때려줘야만 형광등에 불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전기량입니다. 전기예요, 전기. 전기의 힘인데, 이 힘은 어떻게 구하냐면, 힘은, 전기가 한 일을 시간으로 나누는 거죠, 시간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100의 일을 했는데, 이게 10초 동안 일을 한 거고, 100의 일을 했는데, 1초 동안 일을 한 거고, 당연히 얘가 1초 동안에 100을 한 거고, 10초 동안에 100을 한 거고, 1초 동안에 100을 한 게 엄청나게 때려 부었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더 피크를 했다는 거예요. 그 힘을 많이 썼다는 겁니다. 그게 전력이에요. 전력. 그러니까 1kW다. 우리가 40W 형광등은 작은 힘으로 듣는 거고, 만약에 3kW 에어컨이다. 뭐야? 에어컨 전기요금 많이 나가는 것이 뭐다? 매 순간 엄청나게 큰 전기적인 힘을 가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에어컨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네. 시간분의 한 일이에요. 그러면 한 일이, 전기가 한 일을 뭐라고 하느냐? 전기 한 일을 전력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력량. 그럼 전력량 양은 교재에 있죠. 전력량은 뭐? 전력 곱하기 시간이 되는 겁니다. 전력량은 전력 곱하기 시간. 얼마? 와트. 전력의 단위 와트. 시간 세컨드 혹은 전력 곱하기 시간 아워나. 보통 우리 쓰는 게 뭐냐? 킬로와트 아워를 쓰는 거죠. 전력량의 단위 킬로와트 아워. 뭐 나머지 공식 같은 경우는 뭐 회로 이론에서 하는 거고요. 실제 자기학에서 이 전력이나 전력량 관계는 잘 나오지 않고요. 이 부분은 주로 전력이나 회로나 전력공학 같은 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일단 54페이지까지 해서 전류를 다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 6장 정자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